자, 안녕하세요. 신민수 선생님입니다. 자, 개념원리라는 책으로 수투를 진행해 볼 텐데, 이 강의는 일단 고1 학생들은 아직 학교에서 배우지 않는 과목이기 때문에, 완벽한 그냥 선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2학년 학생들 중에는 학교에서 배우기 전에 미리 선행을 한다던가, 학교 학원 수업을 들어도 제대로 안 된, 개념 학습이 안 된 부분이 있으면 복습하는 의미로 들어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고3 재수 학생 중에 이런 학생이 있어. 수능 과목 중에 빠르게 한번 개념 정리를 하고 싶어 하는 학생들이 많은데 그 학생들한테도 도움이 될 만한 강의 같아요. 자, 그럼 수투의 1단원 함수의 극한으로 시작을 합니다. 자, 페이지는 10쪽 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1번 X 화살표하고 A라고 나와 있는데, 자, 이렇게 읽어줍니다. X가 A로 갈 때, X가 A로 다가갈 때, 라고 읽어주시면 되고, 수렴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 밑에 한번 읽어볼까? 자, 말이 좀 어려우니까, 천천히 읽어볼게요. X의 값이 A가 아니면서 A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fx의 값이 일정한 값 L에 한없이 가까워지면, 함수 fx는 L에 수렴한다 라고 하고, L을 fx의 a에서의 극한값 혹은 극한이라고 부른다. 그리고 기호로는 다음과 같이 리미트라고 하는 기호를 써요. 리미트 lim. 그 밑에 조그맣게 x가 a로 갈 때 라는 기호를 사용을 하고, 이 fx가 수렴했을 때 그 값을 L이라고 일단은 표현을 할게요. 함수에 따라서 이 L의 값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자, 존재할 때 이 값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판단도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럼 판단을 하기 전에 앞에 읽었던 뜻이 이민지를 오른쪽 그래프를 보고서 판단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x는 a의 값이 여기 있어. a가 1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1. 자, 왼쪽에서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이게 어떤 길이야. 길, 산이라고 생각해도 되겠네. 등산을 하는데 x는 1까지 다가가요. 여러분들이 걸어서 등산을 하다가 거의 다다랐을 때, x는 1까지 다다랐을 때 과연 나는 어디를 향해 가고 있을까를 묻는 게 바로 극한값이 무엇인지를 묻는 질문이고, 일단은 A 오른쪽에 아무것도 없을 때는 왼쪽으로 다가와도 되고, 일단 오른쪽에서 시작해서 다가와도 돼요. 자, 조금 더 편한 함수로 볼까? 밑에 보시면, 자, x는 a가 있어요. x는 a로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일단 상관없어. 자, 어떤 사람이 다가가고 있을 때 어디를 최종적인 목표, 어디를 향해 다가가고 있습니까? 는 a의 함수값. 여기가 예를 들어서 a가 2라고 가정을 해보면 2,2라고 2,3이라고 한번 해볼까? 이 사람은 3이라고 하는 곳을 향해 그죠? 다가가고 있죠. 자, 우리 밑에 설명에 나와 있는 걸 조금 자세하게 다시 한번 써볼 텐데, 이런 함수가 있어. 자, fx는 분자에 x제곱 마이너스 1이 있고 분모에 x 빼기 1이 있을 때 분모는 0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일단 x는 1에서의 함수값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럼 1이 아니라고 가정했을 때 이 함수는 분자를 인수분해하고 약분해주면 x 플러스 1이 될 텐데, 역시나 이 함수도 x는 1이 아니라는 가정하에 약분을 해준 거야. 이 그래프는 어떻게 생긴 거냐면, 자, 1차 함수긴 1차 함수인데 y절표는 1이고 1에서의 함수값이 존재하지 않아. 그걸 우리는 이렇게 빵꾸뽕이라고 처리를 해줄게. 1에서의 함수값은 존재하지 않아요. 자, 그럴 때 리미트 x는 1로 갈 때, 그러니까 우리는 이 x는 1을 기준점으로 해서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다가가는 거야. 다가갈 때 과연
최종적인 목표 지점이 어디인가를 보면은 그때의 높이는 뭐가 되는 거야? 2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극한값이랑 우리가 지금까지 흔히 봤던 함수값은 달라. 함수값이 존재하지 않아도 극한값은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냐를 물어보는 것이기 때문에 극한값은 존재할 수도 있어요. 마찬가지로 오른쪽에서 다가올 때도 역시 그죠? 보니까 어디를 향해서 다가가고 있는 거야? 그죠? 높이 지점이 y는 2를 향해서 다가가고 있다 라고 표현해 주시면 되겠지. 그거를 수학적으로 앞으로 리미트 x가 1로 갈 때 fx의 값, 즉 극한값이라고 표현을 하고 그 극한값에는 최종적인 목표 지점인 2를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밑으로 한번 가봅시다. x가 무한대로 간다 혹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간다 라고 나와 있는데, 자, 오른쪽 그래프를 보자. x가 어느 목표 지점이 무한대야. 한번 끝까지 가보자는 얘기야. 뭐 1도 아니고 2도 아니고 3도 아니고 4도 아닌 무한대로 한번 가보자는 얘기지. 자, 우리가 이러한 선으로 표현을 하고 함수가 이런 식으로 생겼을 때 우린 이 함수값이 얘를 2라고 한번 해보자. 함수값이 절대로 2는 될 수가 없긴 해. 2는 될 수가 없긴 하고 점점 y는 2라고 하는 직선에 가까워지기만 해요. 이 점선으로 표현한 걸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점근선이라고 불렀었지. 자, 그럼 점근선이 존재하는 그래프를 한번 이 그래프를 통해서 보시면 여기를 보자. x가 무한대로 간대. 무한대로 간다는 얘기는 한번 이 함수값이 어디로 가는지 끝까지 한번 가보자는 얘기야. 끝까지 갔을 때의 함수값을 묻는 게 아니라 과연 이 함수값은 어디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를 묻는 게 극한값이기 때문에 정답은 뭐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2가 되는 거죠. 2. 그죠? 자, m을 마이너스 3이라고 한번 해볼게. x가 이번엔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까지 가보는 거야. 점근선은 절대로 건드릴 수는 없지만 점점 근접할 거 아니야. 그럼 이 함수값은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 거야? 그렇죠. y는 마이너스 3을 향해서 가고 있죠. 그것을 우리는 극한값이라고 부른다 라는 의미고, 자, 그 다음에 자, 세 번째 개념으로 넘어가서 x는 a일 때의 함수의 발산이라고 나왔는데 아까 어디론가 향해서 간 것을 우리는 수렴한다 라고 부르고 그때의 값을 뭐라고 불렀어? 함수값이 아니라 극한값이라고 불렀거든. 그러니까 발산은 뭐냐면은 수렴하지 않는 것을 우리는 발산이라고 불러줘요. 수렴하지 않는 걸 발산이라고 불러주는데, 자, 발산의 종류에는 양의 무한대로 발산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음의 무한대로 발산이 있어. 그러니까 무한대라고 하는 것은 뭐 숫자가 아니야. 그냥 뭐 엄청나게 크다. 얼마나 큰지도 몰라. 셀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큰 값이다. 값도 아니고 엄청나게 크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극한 값이라고는 볼 수 없어요. 다시 정리해보면 무한대로 가거나 혹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간다. 이 무한대랑 마이너스 무한대를 우리는 값이라고 볼 수 있다, 없다, 없더라. 그래서 자, 무한대나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는 우리는 발산이라고 표현을 하고, 자, 그 예로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 야, 우리 뭐 이 길을 따라서 쭉 간다고 해볼까? x는 a가 기준이야. x는 a가 기준이고 왼쪽에서 자, 쭉 한번 가보자. 그럼 어때요? 점점 커지고 그 끝도 없이 계속 커지게 될 거 아니야. 그럼 결국에는 마이너스 무한대로 뻗어나가게 되는 것이고, 무한대라고 하는 것은 값이 아니기 때문에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것을 우리는 양의 무한대로 발산한다 라고 부르고, 자, 마찬가지로 여기가 x는 a가 기준인데 뭐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보자고. 어떤 사람이 쭉 가요. x는 a를 향해서. 그때 끝도 없이 밑으로, 지하로 계속 가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는 음의 무한대로 발산한다 라고 부르겠어요. 자, 그 다음 장으로 가셔서 자, 비슷한 개념인데 x는 무한대 혹은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라고 하는 얘기는 우리 뜻을 알아봤죠? x가 끝도 없이 계속 가보는 거야. 그때의 2차 함수처럼 나와 있는데 함수값도 한번 보자고. 함수값도 점점 어때요? x값이 커짐에 따라서 y의 값도 커지고 있어. 자, 그러면 x가 무한대로 갈 때 함수값도 점점 무한대로 가게 되고, 그럼 이 함수값은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 거야? 그렇죠. 무한대를 향해서 가고 있겠죠. 그래서 무한대로 발산한다 라고 표현을 해주시면 되고, 자, 혹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도 함수값은 무한대를 향해서 뻗어나가고 있죠. 그래서 자,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도 무한대다 라고 표현을 해주시면 돼요. 자, 밑에 같은 경우는 양의 무한대로 갈 때, x가 양의 무한대로 갈 때 그 함수값은 점점 작아지지. 음의 무한대로 발산하겠죠. 라고 읽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문제로 한번 가볼게. 14쪽을 펴시고, 다음 극한값을 함수의 그래프를 이용해서 한번 구해보세요 라고 했는데, 일단은 이 그래프를 이용해라. 내가 그릴 수 있는 함수면은 그려서 판단을 해주시면 돼요. 근데 그릴 수 없는 함수일지라도 두 가지 방법이 있어. 이 극한값을 계산하는 방법은 그냥 단순하게 계산을 이용해서 계산해서 구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그릴 수 있는 그래프면 그래프의 개형을 보고 판단을 해주시면 되는데, 한번 보죠. 자, 이거부터 한번 볼게. 자, 일단은 단순한 계산으로 풀 수 있는 방법을 소개를 해드릴게. 첫 번째 방법. 자, 우리 이런 식으로 몇 가지 그래프를 한번 보자. x는 a일 때, 자,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있고, 첫 번째 그래프, 두 번째 그래프. 자, 이런 식의 그래프가 있고, 자, 세 번째 그래프. 이러한 식의 그래프가 있고, 네 번째. 여러 가지를 한번 보자고. 자, 마지막. 이렇게 할까요, 그냥? 자, 첫 번째 그래프를 보면은, 이 빵꾸 뽕이지만 이 높이를 y는 1이라고 하고, 이때의 높이를 y는 2라고 해볼게. 자, 그럼 왼쪽에서 다가올 때는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어? 그렇죠. y는 1이라고 하는 함수값을 향해서 가고 있지. 그래서 왼쪽에서 다가올 때의 극한값은 1이야. 이거를 다음 시간에도 얘기하겠지만, 왼쪽에서 다가올 때의 극한값을 우리는 좌극한값이라고 불러요. 자, 두 번째, 오른쪽에서 다가올 때의 마지막으로 향하는 지점은 y는 2죠. 이거를 우리는 우극한값이라고 불러줄 거야. 좌극한값은 1이고 우극한값은 2이기 때문에 좌우 극한값이 지금 다르지. 이 다른 것을, 자,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다. 좌극한값은 1이야. 우극한값은 2고, 근데 극한값은 좌극한값과 우극한값이 같아야지만이 존재한다고 우리가 정의를 내려요. 따라서 1번 그래프는 극한값 자체가 없는 거고, 자, 2번은 반대로 이렇게 이 높이가 y는 1, 이 높이가 y는 2라고 해볼까? 자, 이 색칠되어 있는 부분이 어디에 있는지 간에 어차피 왼쪽에서 다가올 때는 그 지향점, 마지막으로 향하는 지점이 1이고, 오른쪽에서 다가올 때는, 그죠? 2를 향해서 다가오고 있죠? 좌극한값, 우극한값. 1번 그래프와 마찬가지로 좌극한값은 1이고 우극한값은 2인데, 두 가지 그래프 역시 극한값은 존재하지 않아요.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a일 때의 함수값은 1번 그래프는 2가 되는 것이고, a에서의 함수값 두 번째 그래프에서는 뭐가 되는 거야? 1이 되는 거지.
이 빵꾸뽕은 뚫려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 x가 a일 때 함수값 막혀 있는 부분은 그죠? y는 2고 왼쪽은 x가 2일 때 막혀 있는 부분은 1이 되겠지. 자, 반면에 a 그래프는 3번 그래프는 자, 이 높이를 y는 3이라고 한번 해볼게. 왼쪽으로 다가올 때의 극한값, 즉 좌극한 값은 3이죠. 3을 향해서 다가오고 있고 우극한 값도 역시 3이야. 그러면 극한값은 존재하겠지. 존재해요. 근데 빵꾸뽕이기 때문에 함수값은 있어 없어? 없어요. 그죠? 네 번째. 자, 여기가 y는 3이고 여기 점 y는 4라고 한번 해볼게. 그럼 a일 때 좌극한 값은 3이고 우극한 값도 3이기 때문에 일단 극한값은 존재하는 거야. 3이죠. 함수값도 존재해. 함수값도 a 쭉 막혀있는 부분 보시면 이 지점이 a, 4지. 그래서 a일 때 함수값은 4다 존재하는데 극한값과 함수값은 달라요. 이 형태에서는. 그죠? 극한값은 있어. 3. 근데 함수값과는 달라. 반면에 5번과 같은 경우는 봐봐 연결돼 있잖아. A라고 하는 지점이 연결돼 있어요. 끊어져 있지 않다고. 3번처럼 빵꾸가 뚫려 있는 것도 아니고 1, 2번처럼 뭐 끊어져 있는 것도 아니야. 자, 그럴 때 이 부분을 우리는 연속한다 라고 불러줄 거예요. 연속은 그 나중에 또 개념에서 나오긴 하는데 미리 좀 설명을 해드릴게. 자, 즉 좌극한 값도 이 높이를 5라고 해보자. 좌극한 값도 5, 우극한 값도 5, 함수값도 5. 즉 극한값과 함수값이 같다. 이 같은 요 점은 우리는 연속이다 라고 불러. 그럼 생각을 해보자. 자, 극한값이 존재할 때는 극한값이 존재하고 함수값이 존재하고 두 개가 같을 때는 만약에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를 물어봤어. 그럼 결국에 문제에서는 극한값을 물어보긴 했지만 연속이라면 어차피 극한값과 함수값이 같을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자, 연속인 함수에서는 그냥 뭘로 구하셔도 된다? 함수값으로 구해도 돼요. 극한값 구하는 가장 기본적인 계산하는 방법인데 우리 뭐를 해보자? 극한값 대신에 연속이라면 함수값을 구해도 된다. 즉 a를 대입해도 된다. 이게 첫 번째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자, 문제 한번 볼게요. 자, 1번 유리함수, 2번은 뭐 아까 비슷한 직선인데 뚫려있는 한 점에서 뚫려있는 직선이고 3번은 무리함수요. 그죠? 유리함수, 그 다음에 빵꾸가 하나 뚫려있는 직선, 그 다음에 무리함수 스타일인데 다들 앞서서 배웠기 때문에 이 그래프들은 다 그릴 수 있다고 믿어요. 그러면 자, 이 그래프에서 보시면 어차피 2에서 연속이고 3번 보자. 1에서 연속이잖아. 그죠? 2에서 연속인 그래프, 1에서 연속인 그래프니까 이것들은 그냥 그래프를 굳이 그릴 필요 없이 그냥 대입하시면 된다는 얘기야. 2를 대입해 보시면 마이너스 2고요. 얘도 뭐 끊어져 있지 않잖아, 요점이. 그래서 그냥 대입하시면 정답은 1이 나오는 문제예요. 뭐 물론 그래프를 그려서 푸셔도 되고. 2번 같은 경우는 자, 인수분해 후 약분을 해주면 x-2가 될 텐데 자, 여기 뚫려 있긴 하지만 함수값을 물어보는 건 아니잖아. 그죠? 어디를 향해 다가가고 있냐? 지점이 요 빵꾸 뽕 뚫려 있는 지점이지. 그래서 2번 같은 경우도 또 뒤에 나오겠지만 0분의 0꼴이라고 불러요. 인수분해 한 다음에 그냥 대입해도 정답이 나오는 구조긴 합니다. 그죠? 빵꾸 뽕이지만 함수값은 없지만 어디를 향해서 다가가고 있다? 그죠? 마이너스 5를 향해서 다가가고 있다. 자,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서 푸셔도 되고 선생님처럼 계산 그냥 연속일 때는 대입해서 풀어도 된다는 얘기고 2번 같은 경우는 0분의 0꼴이라고 해서 그 뒤에 나오니까 자, 좀 더 자세하게 뒤에서 달아보도록 할 거예요. 넘기시고 자, 2번 보자.
자, x는 a로 갈 때 다음 극한을 함수의 그래프, 이것도 그래프를 이용하라고 했는데, 뭐 사실 교육과정상 엄밀하게 따져보면은 1번 그래프랑 뭐 2번 그래프를 다루지는 않지만, 이름을 지어서 다루지는 않지만, 뭐 그리는 방법이 아주 어렵지는 않아요. 근데 일단은 우리는 그래프를 이용해서 조사하는 것보다는 계산을 이용해서 일단은 구해볼게. 이번에는 뭐를 이용할 거냐면 요걸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우리 2분의 0은 뭘까요? 2분의 0. 여기다 한번 써볼까? 2분의 0. 응? 당연히 0이지. 0인데, 자, 분자 분모를 거꾸로 써줄게. 분모가 만약에 0이야. 당연히 분모가 0이면은 값이 없긴 하겠지. 없긴 하겠지만, 자, 이러한 꼴에서는 무한대라고 써주는 게 맞아요. 자, 무슨 의미냐면, 이걸 한번 볼게. 리미트에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1을 한번 보자고. 1을 한번 봤을 때, 자, 0이라고 하는 건 지금부터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0이라고 하는 건, 그래, 우리 실수 체계에서 실제로 존재하는 정확한 0이라고 하는 의미랑 무한소라고 하는 0에 아주 근접한 거의 0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기도 해. 앞으로 극한에서는. 그러니까 실제로 이 0은 완벽한 0은 아니지만 굉장히 0에 근접한 수예요. 그러면 x가 0으로 갈 때 어떻게 되나를 봅시다. x가 점점 작아지는 거야. 0.1도 아니고 0.01도 아니고 0.001도 아니고 0.000001 정도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 작아지다 보면 거의 0으로 다가갈 텐데 이 가운데 껴있는 0의 개수가 무한계예요. 무한계다 보니까 분모는 굉장히 작은 0, 즉 무한소이고 분자는 상수지. 상수. 그래서 0분의 상수꼴은 우리 어디로 발산한다? 무한대로 발산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문제로 가보자. 마이너스 1, 단순하게 일단 대입이 방법이라고 했지. 대입을 해보시면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0의 제곱이야. 제곱이니까 당연히 부호는 플러스겠고 마이너스 1이 있는데 0분의 상수꼴은 무한대라고 하셨고 부호는 분모가 플러스 분자는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한다가 되겠죠. 자, 오른쪽 같은 경우는 0을 대입해 보니까 0은 0인데 절대값이라 플러스야. 자, 분자는 플러스 1. 양수이기 때문에 0분의 상수꼴은 무한대다. 근데 부호도 플러스 무한대다가 되는 것이고, 자, 아래 그래프는 그냥 참고를 하세요. 뭐 문제에 따라서 주어질 수도 있어. 그래프가 그려서 나올 수도 있어요. 그쵸? 0분의 0. 마이너스 1. 그렇죠? 마이너스 1로 갈 때, 뭐 오른쪽으로 가든 왼쪽으로 가든, 그죠? 끝도 없이 지하로 내려가지. 그래서 마이너스 무한대가 되는 거고, 자, 0. 왼쪽에서 오든 오른쪽에서 오든 좌극한이든 우극한이든 어때요? 지상으로 계속 뻗어나가죠? 그래서 플러스 무한대가 되었다라는 것이고, 자, 그 다음 그 밑에. 자, 이것도 물론 2차 함수고 무리함수인데 밑에 그래프가 나와 있듯이 뭐 그려서 판단하는 것은 바로 한번 가볼까?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는 그죠? 플러스 무한대로 발산하는 거고 점점 계속 올라가지. 그 다음에 무한대로 갈 때는 끝도 없이 작아지죠. 끝도 없이 작아지기 때문에 마이너스 무한대로 간다가 정답일 텐데 이것도 그냥 대입해 보시면 될 것 같아. 마이너스 무한대를 대입해 보시면 어때요? 야, 무한대도 엄청 큰데 무한대 제곱은 엄청 크겠다. 이 마이너스인데요? 제곱이니까 플러스가 될 거야. 그냥 부호는. 그래서 엄청 큰 거에 더하기 2를 해봤자 그랬죠. 그냥 무한대로 발산할 것이고, 자,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도 무한대 대입해 보시면, 자, 마이너스의 루트 무한대, 무한대의 루트 씌워도 무한대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무한대가 된다라고 풀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겨서. 자, 뭐 이것도 그래프 그리는 거, 그죠? 그래프 그리는 건 참고를 좀 해보시고, 우리는 바로 대입해서 풀 거야. 자, 무한대 대입해보면, 야, 분모가 무한대죠?
이건 잠깐 보고 갈게. 분모가 무한대고 분자가 상수가 나왔어. 대입을 해봤더니. 그럼 분모가 엄청 크잖아. 그냥 이런 느낌으로 한번 봐볼까? 땡땡땡땡땡땡 0. 그죠? 읽을 수도 없이 엄청 큰 숫자야. 그리고 분자는 그냥 1밖에 없어요. 그럼 거의 뭐가 될까? 무한소가 되겠지. 무한소를 우리는 0이라고 표현한다고 얘기를 했었고, 그래서 무한대분의 상수는 0이다. 기억을 하시고, 1번 보시면 분모가 무한대죠? 분자는 상수니까, 그죠? 0으로 간다. 마찬가지, 자, 절대값 무한대 빼기 1은, 야, 무한대 1 빼봤자 무한대겠지. 그래서 무한대분의 상수꼴이니까 얘도 0이고, 자, 이것도 무한대분의 상수꼴이니까 0이죠. 0 빼기 1은 마이너스 1이 되는 것이고, 자, 이 같은 경우도 3 빼기 무한대분의 상수 0이죠. 0이니까 정답은 3이 되는 문제였습니다. 자, 첫 번째 강의는 여기까지 할게요.